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아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고 결국 미루다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이요. 저는 이걸 항상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보 작가님의 나는 어른입니다. 게으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게으름을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이해해야 할 신호로 봅니다. 우리는 보통 게으름을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에 해결할 방법도 항상 비슷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번에는 꼭 해내야지. 근데 이 책은 게으름을 결함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지쳐 있거나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의미가 없거나 혹은 자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은 5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이걸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이 책은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해결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미루고 있는지, 왜 시작이 어려운지 그 이유를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기준을 조금 낮추고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게으름을 나쁜 걸로 배우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강조되는 건 하나잖아요. 열심히 해라. 근데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깊게 물어보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찾기보다 스스로를 탓하는데 더 익숙해진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게으름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어요. 이걸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로 보게 된 거죠. 책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이 책은 게으름이 발생하는 이유를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원래 좀 느려서요. 애매하게 마무리할 바에는 시작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몰아서 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꾸준함은 재능의 영역 아닌가요? 저는 미루는 게 아니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는 게으름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특히나 타인의 게으름에는 유독 박하고 나의 게으름에는 유독 관대한 경향이 있죠. 반면 자기계발 시장에서는 이와 매우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게으름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결코 평범하게 살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경쟁에서 도태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들을 내뱉으며 게으름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러한 갓생 메시지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양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자체가 게으른 게 아니라 게으름의 모습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게으를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게으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게으름을 크게 5가지의 종류로 구분합니다. 시작은 항상 열심히 하지만 금방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권태형 게으름.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일을 미루다가 직전에 몰아서 하는 회피형 게으름. 무언가에 몰입하려고 해도 금방 주변 자극에 현혹되는 산만형 게으름. 늘 그럴듯한 계획은 있지만 정작 실행하진 않고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드는 합리화형 게으름.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저 미루고만 있는 무기력형 게으름. 우리는 이 5가지의 게으름을
다양하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평소에 매우 꾸준하고 근면성실하게 사는 이미지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게으름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곤 합니다. 21살이라는 나이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쓴 책도 있고 공부도 꾸준히 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는 갓생 그 자체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저조차도 분명 게으릅니다. 기만이 아니라 진짜로요.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게으르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미루면서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색일기 영상도 3달 가까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이 영상도 도서 소개 콘텐츠 공모전에 제출할 영상인데 마감 당일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적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현명한 파트너로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매우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보면 징그럽다. 일도 그렇다.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겁이 많아지고 할 수 없는 이유들만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낙관이 필요하다. 깊이 있고 진중한 생각들도 분명 삶에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직관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무언가에 너무 매몰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해롭습니다. 나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2번째 구절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너무 팽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짝 힘을 주고 매일 긴장된 표정을 하고 유연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느슨해야 유연할 수 있고 유연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매일 힘껏 살아간다고 갓이 될 수 없다. 인간은 너무 힘을 주면 쉽게 부러지고 부러지면 많이 아프다. 저는 정말 매 순간 힘을 주며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일 수 있어도 결코 건강한 삶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지런함에서 오는 긴장감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지만 모든 것에 항상 부지런할 경우 우리는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게으름에서 오는 느슨함도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항상 느슨하다면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건 긴장과 느슨함의 적절한 균형입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밸런스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적당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게으름은 정말 고쳐야 할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 신호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으름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게으름과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보다 자세한 답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